안녕하세요. 호랑냥이의 컴퓨터 얘기입니다. 오늘의 배울 주제는 튜토리얼 게임 스텝 3 게임 치트입니다. 자, 튜토리얼을 해야 되겠죠? 치트 엔진을 켜고 튜토리얼 게임을 엽니다. 이코 셀렉트가 있는데 저는 한 방에 자, 잠깐만요. 자, 프로그램을 오픈을 시켜주고요. 튜토리얼 이제 게임하고 스텝 3 하기 전에 이제 연결시켜줬고요. 자, 한 방에 레벨 3을 가겠습니다. 오늘 레벨 3을 한 방에 가서 자, 됐고요. 이전권 닫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문을 캐릭터가 여기까지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문이 닫혔고, 그리고 이 적들을 3마리 있죠. 적들을 피해서 계단을 다 이렇게 녹색으로 만들면서 나머지 11개를 다 이제 해야 이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자, 힌트로는 여기로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또 여기로 진행할 때 또 이제 멀티 솔루션이 있다고 그러고, 파인드 콜리전, 그러니까 충돌하는 것을 검색을 해서 충돌하지 않게끔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이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 캐릭터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2D 게임이 있습니다. 2D 게임은 이렇게 좌우로 가는 X축과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 Y축이 있어요. 자, Y축. 중요한 건 이 좌우로 갈 때와 위아래로 갈 때 이 좌표가 거의 플롯 형식으로 된다는 거죠. 플롯. 이런 방향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할 때 우리 10진수 이렇게 10진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4바이트가 아니라 플롯 형식, 실수 형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면 어떤 값의 센터가 거의 보시면 X축, Y축의 센터가 0이에요. 플롯 형식의 좌표는 중간점이 0으로도 거의 다 돼 있다는 거. 그 0을 기준으로 이쪽이 플러스인지 이쪽이 마이너스인지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런 방식으로 돼 있고요. 일단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좌표를 먼저 찾아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플롯 형식으로, 그리고 언노운 방식으로 찾습니다. 자, 일단은 X축으로 방향키 AD로 인해서 움직인 다음에 체인지 밸류. 자, 또 이렇게 해서 움직인 다음에 체인지 밸류. 또 움직이고 체인지 밸류. 또 움직여서 체인지 밸류. 또 움직여서, 자, 계속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넥스트 스캔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한번 스캔을 하면, 체인지를 하면 그 다음은 안 바뀐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언체인지로 바꿔서 이제 더 줄일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움직여서 체인지 더 밸류. 그 이후에는 이제 안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다시 언체인지 밸류도 해서 나머지 걸 구하고, 자, 또 체인지 더 밸류. 계속 24에 머무네요. 자, 14개가 됐죠. 자, 여기 값 중에 지금 현재 그 전 값하고 현재 값이 이제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변하는 것들은 지금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찾는 값이 아니고 지금 아직 안 변했기 때문에 자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이제 얘네들은 자 오른쪽으로 움직였어요. 자 조금 움직였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 전에서 현재 값이 증가한 거고, 자 여기서는 이제 감소한 거고,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세요. 여기가 이제 센터가 뭐라 그랬죠? 0이라고 그랬죠. 자 센터가 0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0으로 갔죠? 0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감소를 해야 되죠. 0으로 갈 때는 만약에 플러스일 때 플러스면은 감소를 여기 0으로 가면은 감소를 해야 되죠. 자 왼쪽으로 가면 증가를 해야죠. 왼쪽으로 가면 증가를 해야 돼요. 일단은 체인지 된 거를 한번 다시 해보고, 자 체인지 밸류 눌렀고, 얘네들은 지금 필요 없는 값 같고요. 그래서 지우고, 자 이 센터가 0이라고 했습니다. 센터가 0인데 센터에 가깝게 한번 자 움직여 볼게요. 자 0에 가까운 것일 경우에 자 과거 값에서 현재 값이 얘는 변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얘도 이상하고, 자 과거 값이 0.88인데 0.81 0에 가깝죠. 정상적인 값이 나오는 거고, 12438 125 얘도 아니죠. 왜? 0에 가까운 숫자가 돼야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유념할 거 아니, 여기서 이제 딱 3개가 나왔네요. 이 3개 중에 하나를 해서, 자 맥스치를 한번 볼게요. 좌측으로 맨 끝으로 갈 때 얼마나 나오냐? 마이너스 0.97이고요. 자 여기에는 한 마이너스 0.69잖아요. 자 마이너스 최대로 0.97을 눌러 볼게요. 옮겨졌네요. 나머지 것들은 지금 현재 이 값으로 인해서 이 캐릭터가 이제 왼쪽 맨 끝으로 갔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얘 하나로 인해서 나머지 것들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를 몇 번 해봐서 아는데, 일단은 얘를 2번 클릭해서 얘를 복사를 해요. 자 디섹트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자료 구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여기서는 안 나오고, 얘를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아니요, 메모리 뷰에서 툴에 보면 디섹트 데이터라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 주소를 여기다 넣는 거예요. 자 일단 잠깐만요. 일단 여기를 일단 예전 거가 있어 가지고 지우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자 define new structure가 있죠. 자 일단은 맨 처음에 이제 하면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 넣어요. 자 페이스트를 하고, 스트럭처에 보면 define new structure 있죠. 이것을 눌러요. 그리고 그 다음 뭐 이렇게 기본적인 거 누르고 OK를 하면 그거와 얘와 관련된 주소에 관련된 거가 밑에 쭉 나와요. 그리고 기존에 또 있다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나중에 또 이제 얘를 활용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있으면 얘를 활용하면 되고요. 자 한번 보시면, 자 우리가 찾은 이 주소 5284, 자 뒤에 네 자리만 볼게요. 5284 마이너스 0.97이고 그 다음에 또 0.87이 있죠. 그죠? 자 보시면, 자 뭐가 이상하죠? 자 이 구조를 봤을 때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얘를 통해서 x, y지만 얘를 통해 원래는
하나 더 찾아야 돼요. 얘 어떻게 찾으냐면 점프하는 거는 점프하는 거 이렇게 가서 이 상태에서 지금 점프를 안 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찾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한번 찾고 그리고 위로 가서 한번 찾고 내려가서 한번 찾고 그러니까 위하고 Y축으로 가는 거 변한 거를 이제 찾을 때 여기 있는 거보다 이제 이렇게 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제일 편한 건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찾으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원래는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얘 X축에 대해서 그 어드레스에 관련된 그 다음 주소가 Y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스엑스 데이터 구조를 봤을 때 지금 찾은 이 데이터 주소가 두 번째 얘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뭐죠? Y축이에요. 자, 여기서 얘를 리스트에다 추가를 하면 이제 이렇게 나와서 얘는 X축 그리고 얘는 Y축이에요. 자, 이렇게 Y축을 이제 두 개 찾았고 이 상태에서 이제 뭘 하냐면 얘 스태틱 그러니까 시작 주소를 이제 역추적을 해서 내가 껐다 켜도 다시 찾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좌측, 우측을 한번 움직이다 보면 현재 여기다 이제 써놓긴 했는데 자, 오프셋 주소가 이제 24예요. 이건 예전 거네요. 자, 24 처음 거는 이제 X축은 24 그리고 RAX라는 게 있죠. RAX를 이제 찾아야죠. RAX는 15, 75, 260 복사를 해서 이제 이거에 대한 RAX 주소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플롯이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주소를 못 찾고 4바이트로 하고 여기에 우리가 방금 그거 한 것을 복사한 것을 여기다 붙여넣기를 해서 그 주소를 값으로 주소를 찾아요. 자, 역추적을 하는 거죠. 자, 하나 더 나왔고 얘를 통해서 다시 access this address를 통해서 다시 찾는데 자, 이번에는 오프셋이 28이에요. 오프셋. 중요한 건 이제 추적할 때 오프셋이 제일 중요하고요. 자, 이 게임에서 한번 이렇게 좌우로 갑니다. 그래서 찾은 게 RBX. 자, 얘를 추가를 해줬죠. 자, RBX 값이 자, 1562 DA0 복사. 자, 같은 값이 없죠. 값이나 주소 쪽에. 그래서 그것을 붙여넣기 해주고 값을 통해서 주소를 찾는 거니까 레지스터 주소를 찾는 거니까 다시 찾아주고요. 4개가 있습니다. 자, 4개 나왔는데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access this address를 일단 얘는 닫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이 창이 뜨지 않으면 이 순서적으로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주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제일 지금 7C0라고 했죠. 7C0 얘가 정상적인 우리가 찾는 데이터고요. 이제 게임 들어가서 좌우로 해서 한번 보면 2번 정도 움직였는데 RAX가 DA0예요. 자, 첫 번째 찾은 거는 맨 밑에 찾은 거는 같은 거가 나왔으니까 패스하고 두 번째를 보면 F560이 없죠. F560 얘를 복사해서 얘에 대한 RAX 레지스터의 주소를 찾아야 돼요. 자, 클릭해주고 오른쪽으로 페이스트 새로 줄여 했더니 이제 자 42개의 파운드 나왔는데 맨 밑에 나왔죠. 얘가 정적 주소,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시작 포인터 주소예요. 얘가 이제 게임을 껐다 켜도 다시 이제 인식을 하는 거고 그 포인터 갖다가 이제 추가를 했더니 이런 주소가 나왔거든요. 자, 더블 클릭해서 어드레스 항목을 복사를 해요.
왜냐하면 포인터를 만들기 위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3개의 오프셋 주소를 추가를 해줘요. 자, 그리고 주소를 붙여놓기 한 다음에 순서적으로 24, 그리고 28, 그리고 7C0라는 걸 추가를 해줍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이제 Y 주소도 알잖아요. Y 주소는 이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그 X축에 있는 그 포인터 주소에서 플러스 4 정도만 더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찾냐면, 자, 얘의 값에 플러스 4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눌러서 카피를 누르고 페이스트를 붙여줘요. 자, 그냥 그 상태로 해서 붙여줘도 되고, 더블 클릭해서 얘를 4 정도 증가시키려면 맨 위에 거, 지금 요 84라는 부분이 요 부분에 있거든. 24 그 오프셋에 있는 그거를 이제 바꿔주면, 28로 바꿔주면 Y축에 대한 그 어드레스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추가를 시켜주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가 있는데 뭐냐면, 이 주소 RAX에 대한 그 원래의 주소를, 그리고 얘네들은 이제 찾았으니까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워주고요. 원래 있는 주소는 이제 참조할 필요가 없고, 자, 지워주고요. 보면 여기에 값이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안 보이죠? 자, 얘도 16진수로 해서 10진수로 바꿔주고요. 오른쪽도 똑같고. 근데 앞에 타입을 플롯으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얘네들은 실수 숫자니까. 그래서 플롯으로 바꿔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찾았고, 하나는 이제 시작 주소에 RAX에 얘 주소에 시작 주소 0번 주소를 추가를 해줘야 돼요. 자, 얘를 복사를 해서 다시 카피를 페이스트를 해줍니다. 자, 그 상태에서 보면 같죠? 맨 위에서 더블 클릭을 해주고 얘를 0으로 해줘요. 자, 그래야 이 RAX에 대한 시작점 이후에 나머지 값들이 그 밑에 존재하거든요. 그걸 이제 찾기 위해서, 그리고 오른쪽으로 눌러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 주소 맨 마지막에 대한 여기 5260 이 주소에 대한 메모리 지역을 봐야 돼요. 그걸 일로 가서 보시면, 자, 왼쪽으로 갔어요. 좌우로 가는데 얘는 무엇일까요? 자, 이거를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는 기존적인 그 숫자보다 이 오른쪽에 눌러서 디스플레이 타입이 있어요. 이 타입을 4바이트 헥스로 바꿔줘요. 자, 그러면 조금 간결하게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자, 얘 부분 있죠? 자, 잘 보이죠? 자, 이 상태에서 좌우, 얘는 이제 X축이 거, 그리고 점프, Y축이 거, 자, X축, Y축, X축, Y축. 자, 이제 무엇을 찾냐면, 콜리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워프는 이제 아까 여기에 있는 이 수치로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X축, Y축. 그거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면 X축은 얼마죠? 마이너스 0.97이죠. 자, X축에 마이너스 0.97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중간에 거는 0이라는 것이 제일 많아요. 프로그램 제작할 때. 0에 마이너스면 반대는 어떨까요? 플러스 0.97이에요. 그러니까 이 줄에 있는 오른쪽에 갈수록 0.97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마이너스 0.97하고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에면 0하고 가까운 거죠. 자, 이제 반대로, 자,
Y축을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얘를 X, 얘를 Y로 바꿔주고, 자, 반대로 볼게요. 자, 자, Y축이 있어요. Y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 정도가 0이라고 그랬어요. 0. 그죠? 그리고 캐릭터가 여기 있잖아요. 캐릭터가 있는데 Y축의 숫자가 0.87이에요. 0.87에서 0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감소. 그죠? 0.87에서 0으로 가려면 0.87에서 0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갈수록 0에 가까운 숫자, 중간 정도면 얼마일까요? 0.43 정도 되겠죠? 그리고 위로 갈수록 이 반대편에 있는 이 숫자하고 비슷하겠죠? 마이너스 0.87. 그리고 중간 정도는 마이너스 0.43이겠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여기에 워프도 할 수 있고 여기도 워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여기 워프하면 죽어서 이 지금 이러한 것들을 녹색으로 다 만들어야 되는데 녹색으로 만들지 못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게 지금 캐릭터가, 자, 보시면 얘는 닫아주고, 자, 캐릭터가 이렇게 가서요. 딱 죽었는데 변하는 것도 있죠. 자, 이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딱 봤는데 여기도 변하고 이 숫자도 변하고 얘도 변했어요. 다시 한번, 얘는 또 1로 변했어요. 아, 이제 16, 그거 뭐죠? 그거 이제 이걸 좀 더 편하게 보기 위해서 다른 방식으로 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바이트 X였을 거예요. 바이트 X. 그런데 얘를 디스플레이 타입을 4바이트 데시말로 바꿀게요. 자, 다시 이렇게 해서 보면 꽝 했을 때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고, 그렇죠? 자, 얘를 눌러서 지금 얘를 눌러서 리스트에 추가했습니다. 자, 추가를 해서 1이잖아요. 잠깐만요. 얘가 아닌데 잘못했네요. 자, 딜리트. 위치가 자세히 봐야 돼요. 자, 빵. 얘네요. 제가 잘못했네요. 자, 이거 4개도 있긴 있는데 현재는, 자, 상태가 살았던 게 죽었어요. 그러면은 제일 쉬운 게 뭐 이렇게 긴 숫자 말고 간단하게 0에서 1로 바꾸는 거. 죽을 때 딱 부딪히면 딱 1로 됐고 다시 살았으니까 0이 됐다는 그런 숫자인 것 같은 느낌? 아니, 뭐 여러 번 해서 이제 알긴 하는데 일단은 얘를 주소에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코드가 얘인 것 같아서 추가를 해줬어요. 자, 다시, 자, 얘를 닫고 지금 얘를 한번 프리징을 해보고 한번 부딪혀 볼게요. 자, 죽지는 않죠. 그죠? 0일 때는 죽지 않고 얘가 만약에 풀면 0을 해제해서 다른 걸로 바뀌어요. 1인 걸로. 자, 보세요. 1로 됐죠? 다시 0으로 됐죠. 얘 코드가 지금 얘네들과 부딪힐 때 나타나는 어떠한 그 콜리전, 충돌 현상에 그 해당되는 그 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얘에 대해서 write this address를 통해서 한번 주소를 찾는 거예요. 자, 갑니다. 자, 땅. 아, 찾았죠? 자, 보시면 주소에 2개가 나왔는데 첫 번째 주소가 이 주소가 해당 그거와 관련돼서 죽다가 살아나는 콜리전 현상이 나타나는 보류의 이제 그러한 주소고요. 자, 얘를 이제 메모리 주소로 들어갑니다. 자,
이거도 이제 유튜브에서 봤는데 지금 이 코드 위에 콜리전 현상을 나타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자, 제대로 이제 적하고 가깝게 붙은 상태에서 얘를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블랙 앤 트레이스 인스트럭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지시키고 또한 아니면 추적하는 구조를 찾는 거예요. 이거를 해야 되더라고요, 보니까. 자, 아니면은 이제 찾기가 힘들고, 기본적으로는 여기가 이제 1000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1000으로 하면은 못 찾고, 5000으로 해도 데이터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8000으로 했어요. 8000을 하고,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체크가 돼 있는데, 디퍼런스 어드레스 체크가 돼 있는데, 세 번째 스텝 오버 인스테드 오브 싱글 스텝이라고 돼 있는 부분도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나머지 거는 이제 건들 필요가 없이 OK를 누르고요. 자, OK를 눌렀는데 아무 현상도 안 나타나죠. 여기서는 충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자, 빵, 충돌 났어요. 자, 이 충돌을 난 거를 통해서 이제 블랙 앤 트레이스, 그러니까 정지시키고 멈추게 하고 그리고 추적하는 이제 그러한 명령어가 실행되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 조금 시간이 걸려요. 한참 동안 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꺽쇠 표시가 있죠. 꺽쇠 표시. 잠깐만요. 꺽쇠 표시가 있는데 이 꺽쇠 표시 말고 바탕화면의 오른쪽에 이제 마우스 우측으로 누르면 expand all이라고 확장을 시킬 수 있어요. 자, 그쵸? 그러면 전체가 다 확장이 돼서 우리가 아까 찾았던 그 코드, 어셈블리어 코드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닫아줘 보면 그 상위에 있는 명령어가 어디에서 왔는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move라는 그 RDX에 RBX 플러스 38이라는 거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야 돼요. 이쪽에서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자, 더블 클릭하고 보면 이제 메모리 뷰 창이 뜨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게 좀 복잡하더라고요. 이제 뭐 많이 아시는 분만 이제 아는데, 자, 무브라는 게 지금 무브라는 그 이게 있거든요. 근데 얘는 위에 J2라는 점프 위에 테스트 AL, AL이라는 이거를 통해서 0일 경우에 얘를 실행을 하는 거거든요. 테스트를 찾아보면 두 개의 합이 0일 때가 점프 이퀄을 실행하는 명령어가 발동이 돼요. 아니면은 여기 안에 있는 것을 실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하는 것 같고요. 그쵸? 비교를 했을 때 0일 경우에는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냥 평상시 이제 움직이는 건데,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안에 점프 명령어 이 안에 있는 거를 수행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원점으로 가고, 그리고 캐릭터가 이제 다시 원 상태로 되고, 뭐 주변에 있는 계단이 다시 뭐 빨간색으로 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무브라는 것을 이제 고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거를 실행 안 하고 바로 테스트 했을 때 그냥 이 j2라는 명령을 그냥 다르게 이제 바꿔줘야 돼요. 얘에서 바로 일로 무브로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얘를 눌러서 일단 얘를 눌러서 이제 뭐 바꿀 수도 있거든요. 어셈블 해서 다른 걸로 바꿀 수 있는데
명령어는 이제 보면 j2를 jmp로 바꾸면 돼요. 근데 얘를 그걸로 만들어요. 어셈블러 코드로. 오토 어셈블 눌러서 자, 템플레이트에서 치트 테이블 프레임워크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템플레이트에서 코드 인젝션 얘를 점프 명령어 코드 인젝션을 넣어줘요. 자, 그리고 나서 테이블로 치트 테이블 쪽으로 그것을 집어넣어줘요. 이제 실행을 안 하고 자, 얘에 대한 이 명령어에 대한 것이 치트 테이블 스크립트 코드로 됐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닫아주고 자, 이 콜리전이라는 그 아까 찾은 그 충돌할 때 그 코드가 그 1이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코드를 여기에서 추적을 해 가지고 그 전의 상태에서 그것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안에 있는 것을 J 위에 테스트 AL이란 것 그게 만족할 때 얘를 실행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냥 무조건 그거를 만족하나 안 하나 상관없이 그냥 점프를 해서 그냥 이동할 수 있게 그리고 충돌 나지 않게 만드는 게 이 J2라는 것을 JMP로 바꿔버리면 무조건 그 안에 있는 것을 충돌하지 않게 바꿔버려요. 자, 얘를 클릭하고 나서 동작을 한번 스크립트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죠? 부딪히지도 않고 참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녹색 건반을 이제 만들었어요. 자, 풀고 여기에서 이제 무엇을 하냐면 해야 되냐면 이 녹색 있죠? 녹색들 빨간색 발판들 자, 이거 첫 번째를 하나 밟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기에서 이제 unknown value를 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이제 그렇게 찾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모르시는 분은 그렇게 찾아도 되는데 이제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계단이 처음에는 1이고 그 다음 2예요. 자, 처음에는 2예요. 처음엔 1이었다가 제가 이제 하나 더 켰죠. 1이 2죠. 자, 2를 스캔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3이죠. 그 다음 3. 두 개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죽어요. 띵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1로 바뀌어요. 자, 얘가 현재 발판의 개수예요. 발판의 개수도 빠른 그 뭐죠? 얘도 이제 그거를 스타트 포인터를 찾아야 되겠죠? 포인트 주소를 딱 부딪히고 나서 자, 찾았는데 자, 보시면 88이라는 자, 88이라는 오프셋을 가졌고 그리고 여기에 주소가 얘를 봤을 때 어떤 거냐? RBX를 복사를 해서 레지스터 RBX를 그 값을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헥스로 바꿔주고 16진 있으니까요. 그 RBX의 주소를 찾아야 돼요. 자, 3개죠. 자, 말씀드렸다시피 access this address를 통해서 나오는 이란 것이 나오면 정상적인 거고 자, 여기에서 7C0라는 오프셋을 알았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계단을 추가해야죠. 자, 추가했죠? 자,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RAX라는 그
어드레스가 있고, 잠깐만요. 얘를 추가를 해줬나? 자, 추가를 해주고요. 자, RAX가 F560이에요. F560 중복된 건 없죠? 자, 주소에 중복된 건 없으니 걔를 복사를 해서 RAX에 대한 주소를 찾아야 돼요. 자, 붙여놓고 다시 스캔 했더니 이제 50개가 나왔어요. 자, 맨 밑에 보면 나왔죠? 이렇게 녹색 주소로 스태틱 주소로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찾을 시작 주소거든요. 얘를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서 복사를 누르고 포인터를 눌러서, 자, 오프셋이 2개였죠. 그리고 빈 창에다가 주소를 넣고요. 88 그리고 7C0였거든요. 자, 처음에는 88이었고 두 번엔 7C0였죠. 그래서 OK를 누릅니다. 그러면은 여기처럼 헥스 때문에 그래요. 얘 헥스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값에다가 오른쪽 클릭해 가지고 얘를 데시멜로 바꿔줘야 돼요. 자, 보기 편하게. 자, 우리가 이제 필요가 없는 게, 자, 일반 껐다 켜도 사라지는 주소들, 그거를 이제 지워주고요. 자, 다른 것도 지워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얘는 뭐냐면 스텝 3 노 콜리전, 노충돌 스크립트 코드예요. 이렇게 해서 얘는 스타트 포인트, 스타트 포지션, 예, 스타트 포지션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시켜주고요. 자, 저장을 시켜주고, 자, 저장을 시켜줬죠.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나머지 뭐죠? 자, 텔레포트 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 상태에서 파우즈 기능을 활용해도 돼요. 자, 파우즈 기능을 활용해서 보면 지금 어디 있죠? X축에 있죠? X축에서 이제 Y축으로 올라가야 되죠? 이제 맨 위로 올라가 볼게요. Y축의 맨 위를, 이쪽은 Y축이니까 가운데 0, 위는 마이너스 0.875. 자,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0.875 하면 위로 올라갔죠. 그리고 파우즈를 풀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가려면 지금 X축은 그대로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Y축은 내려가야 되죠. Y축을 여기가 0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 봤을 때 센터를 0이라고 했으면 한 0.35? 0.6 정도, 5 정도 하면 뚝 떨어져도 되니까 일단 0. 됐죠? 이 상태에서 떨어질 거야 아마. 자, 됐죠? 여기서 떨어지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상태로 이 개수를 보시면 이 스텝을 계단을, 자, 스텝을 여기 스텝 카운트라고 해야죠. 스텝 카운트 이거를 총 12개예요. 12개로 만들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얘 계단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가 더 추가돼요. 일단은 뭐 이렇게 12개를 다 완성을 했다고 생각한 그 적들이 일로 가면 당연히 죽겠죠.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한다? 스텝 3 노 콜리전. 우리는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지고 충돌하지 않는 명령어를 스크립트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그죠? 지나가죠? 그러니까 충돌해도 충돌을 안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얘네는 상관없이 넘어가는 거서 땅 해서 이제 스텝 3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스텝 3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다른 사람의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 그 이 메모리 뷰를 통해서 보는 것도 있고, 보시면 그 오른쪽 일단 여기에 그 주소 숫자를 고트 어드레스 통해서, 그러니까 시작 주소로 가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이제
디스플레이 타입도 바이트로 바꿀 수도 있고, 디스플레이 타입도 플롯으로 바꿀 수도 있고, 그리고 디스플레이 타입을 이렇게 데시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좀 편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늘 튜토리얼 게임 스텝 3을 완료를 했고요. 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 가지 뭐 참조를 해서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좀 고민도 많이 하고 한참 동안 헤매기도 했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